네,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부에는요, 얘들아 출근하자 윤호상의 취업 락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셔보죠. 네,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요,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채 전략이라고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은 사실 연중 내내 수시로 좀 모집하는 곳이 많잖아요. 요즘 딱 또 준비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급변하는 외부 환경 때문에 사기업은 채용 규모라든지 채용 시기를 정하기에 좀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안정성뿐만 아니고 채용 인원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했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방 이전에 따라 가지고 지역 인재 선발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많은 구직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공공기관에 대한 공채 전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공공기관, 우리가 신의 직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근데 공공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공기업이라고 이제 짧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공기관, 공기업 다른 게 있나요? 실제 보면 이제 구직자들이나 학교 관계자, 취업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기업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정식 명칭으로 따지자면 공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상위 개념이고요. 이 부분을 반증하듯이 실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채용 박람회가 있는데 공기업 채용 박람회가 아니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공공기관 개념 자체는 정부가 투자, 출자, 재정 지원을 해서 설립, 운영한 거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이 상위 개념이 공공기관이고요. 이걸 분류했다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보다는 공기업이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업 공채, 공기업 취업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상위 개념이고요. 공기업이 그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라는 얘기인데,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뉘었어요. 또 하위가.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개념적으로 구별을 한다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공기업의 경우는 자체 수혜액이 총 수혜액의 85% 이상 되는 공공기관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LH공사, 한국방송공사가 공기업에 속하는 기관이고요. 네. 또한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코트라 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기업,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해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협력단이 여기에 속속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295개라는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기업, 네, 그리고 공공기관, 그 간장공장 공간장 자꾸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공기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공사, 공단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건 또 어떤 개념이죠? 공사, 공단.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또 다른 분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보면 이제 또 다른 분류로 공사, 공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공사, 공단은 모두 독립된 법인격을 정책상의 목적으로 만든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공사의 경우는 의회, 즉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을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각각의 공사에 따른 특별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없는 것이 공단인 부분인데 이런 구분들은 가끔 필기시험에 면접 때 질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공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공단. 아유,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혼재돼서 우리도 그냥 헷갈리고 막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용어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가 많은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공기관.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이유 안 봐도 사실은 뻔하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많은 구직자들이 사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면서 평생 고용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스펙을 초월한 열린 공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펙이나 학벌보다는 필기 적용 등의 공평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선호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좀 남다른 복리후생뿐만 아니고 좋은 근무 환경에서 조금 여유롭게 근무하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 공채 준비할 때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인재상인데 공공기관은 인재상 및 비전 및 가치 체계를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네. 실제 이제 사기업의 인재상보다는 공공기관의 인재상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사기업에서는 인재상이란 밖에 없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비전이나 가치 체계 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고 이걸 채용 프로세스에서 검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각 지원하시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직접 적고 이해하는 노력뿐만 아니고 이 인재상과 연관되는 여러 경험들을 사전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인재상의 내용적인 면을 본다면 과거에는 소위 공공기관에서는 실제 소위 공부를 잘하고 차분한 지원자를 선호했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 입사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고시나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실패한 인원들이 많이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절대 공식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범생형 인재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미지적으로 보자면 사기업이 조금 역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미지라면 공기업은 좀 정체돼 있고 차분하고 좋게 얘기하면 그런 이미지라서 적극성보다는 좀 차분함을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닌가 봐요, 요즘은. 네, 실제 이제 구직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변화에 좀 둔감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 자체가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실제 이제 공공기관의 선진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관료주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통폐합, 그다음에 본사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해 왔고요. 특히 이제 민간 CEO를 공공기관의 대표로 중용하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혁신, 경쟁이라는 바람을 많이 부르게해가지고요. 공공기관 내에서도 그 급여 부분에서는 성과 연동 급여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스스로 창의나 혁신의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고 이걸 신입사원들한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논리보다는 좀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창의적인 혁신적인 바꿔 개선했던 경험들을 반드시 찾아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인재상 이외에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책임감, 사명감, 공익성 등의 이런 기본적인 인재상을 가장 중요시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는 의사결정이 다양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인재상을 실제로 중요하게 능력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좀 얘기를 하려면 이 부분도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험은 본인이 리더십과 연관되는 경험 또는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그다음에 목표 이상의 성과를 냈던 경험을 미리 찾으셔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적으시고 면접 때에도 어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자, 앞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이 295개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공공기관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부분에서는요, 어떤 공공기관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모르시고요. 네. 구직자는 대부분 아는 공공기관 몇 개만 선택하시는데 일단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리스트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채용 및 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에 방문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사이트 위에 포털 사이트에서도 공공기관 취업 채용 이런 식으로 같이 검색을 하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자기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전공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공 필기시험은 자신의 전공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정한 전공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할 공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학습이 가능한 전공을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는 공공기관이 본사가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
지역의 공공기관을 목표로 두시는 게 좋은데 실제 이제 저도 이제 공공기관의 면접관으로 참석하면서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이전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데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직접 확인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잡알리오 또 공공기관의 공채 어떤 전략이나 정보만을 모아둔 사이트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얘기했듯이 채용 인원이나 채용 시기가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본인의 달력이나 일정 관리에 넣으셔가지고 채용 스케줄을 좀 따라서 준비를 사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스킬적인 대응보다는 공공기관에 연관되는 뉴스와 이슈 사항을 사전에 학습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신문이나 정책적인 측면을 다양히 찾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 본인의 스프링 노트를 한 권 사셔가지고 직접 적어보시고 본인의 의견이나 대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자기소개서 중심의 서류 전형보다는 외국어, 그다음에 학점,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는 기계적인 서류 전형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원하시는 공공기관의 사전 서류 전형 기준을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필기시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집 중심으로 사전 충실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공기관을 꼼꼼하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자, 수장님, 뭐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이다. 평생 직장이라는 좀 황등식이 좀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너무 이런 무지개 색깔만 보고 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거고요. 실제 공공기관은 다양한 혁신과 강도 높은 것을 반복하면서 경쟁이나 혁신 체제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극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게 취업에 가장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경험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윤호상의 취업락서 오늘은 공공기관의 취업 전략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보는 시간 가져와 봤습니다.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